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난 스타 강사 전은표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점심을 드셨죠? 네. 역시 대답이 물어붙어서 저도 뿌듯합니다. 오늘 강의를 드릴 거는 인생전략 제2강. 제가 지난번에 1강이라고 2강을 오늘 이어서 해드린다 했잖아요. 생각이 결과다라는 전체 제목인데 오늘 2강 제목은 전략이 없는 꿈은 개꿈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걸 잡아봤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생각을 갖자고 했잖아요. 큰 그림을 그렸으면은 그 생각을 구체적인 꿈으로 그려야만 꿈이 이제 현실이 되니까 자, 그 생각을 구체적인 꿈으로 그려라라는 것부터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꿈이란 뭘까요? 우리 가장 그래도 세상에 어떤 삶을 앉아 계신 데서 가장 많이 가지신 우리 박수현 선생님은 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계획? 아니요, 꿈이란 정의, 개인적으로 꿈이란 이 단어의 정의. 나에게서 꿈이란?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이요. 계획. 앞으로의 계획이 그게 답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거예요 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이 내렸어요. 벌써? 네. 꿈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간만의 전유물이며 실행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값진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어요. 인간이니까 꿈을 꾸고 인간이니까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강아지는 가끔 꿈을 꾸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꿈이 아니라 꿈 먹자 그냥 잠시 그런 걸 생각해서 인간만이 특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이 알몸을 우리가 태어났고 부모님이 무슨 옷이야 입혀주겠지만은 내가 앞으로의 꿈은 내 스스로가 뭔가 무에서 유를 향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꿈을 가졌다면 꿈을 현실로 바꿀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되죠. 꿈만 너무 오래 꾸면 진짜 꿈처럼 사라져 버린다고. 자, 그러면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10억을 모으는 게 꿈이라고 세웠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나에게 종잣돈이 없잖아요. 그죠? 종잣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종잣돈을 만들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직장 생활을 5년을 해서 적금을 들어서 5천만 원의 종잣돈을 만들고 자, 5천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주식을 할 것인가? 부동산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내가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부동산을 할 것이면은 부동산 경매가 됐던 어떤 거에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런 차근차근 단계의 계획이 있어야만 분명히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데 목적이 없이 목표를 세운다는 게 이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자, 내가 10억을 만들기 목표예요. 근데 그럼 10억을 모아서 어쩌자는 거예요? 10억을 그냥 돈이랑 좋은 거니까 잘 살려고? 이게 아니라 자, 내가 10억을 모았을 때 이 10억을 가지고 그래 내가 살아서 정말 나도 세상에 살다가는 흔적을 남기고 싶으면은 자 1억은 내가 또 사회 봉사하는 기금으로 쓰자. 2억 정도는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쓰자. 그리고 7억은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여행 갔는데 얼마를 쓰고 이런 더 구체적인 목적, 의식을 갖고 세운다면은 아마 더 정말 알찬 목표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실천하라. 전략을 세웠는데 실행을 안 해요. 정말로 플랜은 컴퓨터로다가 촘촘히 다 짰어요. 근데 실천을 안 해요.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만드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로또에 맞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만드기한테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래 너는 꼭 복권을 맞게 해줘만 했는데 이 만드기가 복권을 안 사네? 기도만 해요. 기도만. 로또에 당첨되려고 하도 최소한 로또를 사는 행위는 있어야 실천 행위가 있어야 로또에 맞을 거 아닙니까? 그죠? 로또 사지 않고 로또를 맞는 것도 매주 정말 정성스럽게 사는 사람이 높을 확률이 높잖아요. 맞을 확률이. 어쩌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술 먹고 지나가다가 로또 전 모임 하나 사고
뭐 자식이 뭐 그냥 뭐 무슨 뭐 돼지 군권 따내고 한 번 사고 이렇게 사는 로또는 그것도 전략이 아니잖아요. 내가 로또가 맞는 게 전략이 목표라면 그 전략도 번호 조합도 해보기도 할 거고 매주 5,000원씩 사는 것도 이것도 작은 것도 전략일 거고 그런 것들이 해줘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같은 요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직 초보가 이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잘 못 쓰네요. 자 그런데 꿈을 향해 가다 보면은 실패가 없을 수가 없겠죠. 이 세상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실패담이 더 많지 않나요? 그죠? 성공한 사람들 얘기 중에 한 번에 성공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마 한 번에 성공한 사람들은 책도 안 썼을 것 같아요. 쓸 이야기 없잖아요. 그죠? 난 쭉 가기만 했어. 그러면 스토리도 없고 들려줄 얘기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은 실패가 왔을 때 실패가 바로 성공의 반대말이 실패일까요? 저는 성공의 반대말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반대말은 좌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했을 때 좌절해버리는 게 바로 성공의 반대말이고 실패는 보약이잖아요. 그죠? 실패가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패는 나의 보약으로 쓰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성공한 사람들은 얘기 들을 때 우리 성공담을 많이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보다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담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그걸 딛고 일어났고 어떻게 그것을 역경을 넘어왔는지. 자,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만 들으면 그 성공담을 따라 한다고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보다 실패담을 들어서 그 실패담을 내가 귀감 삼아서 내가 그 실패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 성공은 더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담을 따라하기보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 방법. 좌절이라는 단어를 한 방에 지울 수 있는 그런 요건 이제 제가 이제 그 경험담 중에서 몇 번 썼던 얘기하고 들은 얘기하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전략을 짤 때 전략이란 뭔가 저는 역발상에서 많이 찾아요. 일단 어떤 아까 구체적인 그 단계 전략도 있겠지만은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제가 그 20대 저는 29에 사업을 처음 해봤었어요. 세상에 직장 생활을 한 3, 4년 하다가 망했어요. 당연히 망했겠죠. 제가 아마 그때 쑥 성공했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안 했을 이런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유통업을 시작을 했다가 6개월 만에 보기 좋게 말아먹고 근데 망하면은 꼭 한 번씩 거친 데가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생명에 단체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주부사원들이 파는 개인 보험이 있고 직장인 단체 5인 이상의 단체가 돼야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어요. 그다음에 단체 할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체 보험은 보험료가 조금 저렴해요. 그리고 어떤 혜택도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파는데 보험 설계사에서 판다는 게 상상이 안 되지 않나요? 보험은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보험 설계사 아닌 사람들의 파는 게 일반 상식이잖아요. 어느 날 저희 단체 보험 식구들 중에 한 번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 보험 아주머니라고 해서 보험 아주머니 주부사원들이 한테만 보험을 들어도 무지무지 실적 올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 정말 거기서 저는 안 들 거라고 남들은 다 저분들한테 보험을 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다. 나는 팔 수 있다. 단체 보험이잖아요. 그분들은 개인 보험인데 개인 보험은 자기들 들어 비싸게 들 수밖에 없는데 가서 저희는 그때 이런 차트를 이런 브랜드지 없어. 종이에다가 전지라고 하죠. 전지에다 다 씁니다. 매직으로 써갖고 쫙 들고 가서 브리핑을 해요. 저는 그때부터 브리핑한 걸 해봤어요. 29 때부터. 툭툭툭
그러니까 주부사원들이 쓰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30장, 40장. 그럼 얼마짜리 수당이? 한 장에 보험이 보통 수당이 그게 단체 보험이 10만 원 정도 했어요.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거. 물론 근데 나눠서 나와요. 24개월에. 그래서 역발상을 좀 가져와서 보험 설계사에게 팔았던 경험이 있었고요.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왼발의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운동화를 판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어떤 영업사원을 운동화 회사에서 아프리카를 보냈답니다. 영업사 둘을 보냈는데 한 명은 막 뛰어오더서 보고 하는 게 틀렸어요. 아프리카 원주민들한테는 운동화를 팔 수가 없어요. 왜? 애들은 발바닥이 신발이에요. 굳은 살이 이만큼 비싸고 운동화 신을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보고가 들어왔어요. 한 영업사원이 딱 오더니 헐, 부장님, 저는 대박의 시장을 봤습니다. 너무 애들이 다 맨발이에요. 같은 현상을 보고 한 직원은 맨발인데 팔 수 없다고 하고 한 직원은 뭐라고 했냐면 신발을 공짜로 나눠준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굳은 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발 신고 다니다가 신발 신고 다니면 굳은 살이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 맨발로 다닐 수 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신발 없이는 못 다니는 거예요. 처음엔 공짜. 나중에 두 번째 달라고 하니까 결국 그 다음부터는 지금이 원주민들이고 뭐고 다 신발 다 신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 다 맨발로 다녔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나눴대요. 처음에 좋으니까 굳은 살이 다 빠지고 나니까 결국 사주게 되는 이런 역발상 같은 현상을 보고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판다는 상상도 이것도 안 되지 않나요? 잘? 자 근데 자 우리가 냉장고라고 하면은 차갑게 하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은 날씨가 항상 추운데 냉장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에스키모인들은 보관을 어떻게 하냐면 말려서 보관하거나 밖에 냉동 상태로만 보관을 해요. 냉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얼렸던 걸 녹여야만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말린 것도 오랜 기간에 가공기간이 걸리고 냉장고를 갖다 놓으니까 냉장 고기를 넣었다 얼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냉장고도 결국 팔 수 있었던 이런 발상 이것이 바로 에스키모인들도 냉장고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의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자 남자에게 여자 속옷을 파는 이 얘기도 있어요. 자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게 여자들이 속옷 파는 장소예요. 근데 과연 여자들만 속옷을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와이프 속옷을 사주고 싶은데 솔직히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거든요. 요즘은 들어가는 분들 그나마 있어요. 근데 모 회사에서 자 그러면은 남자에게 속옷을 팔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못 살 것이고 부끄러워할 것이고 당연히 여기던 회사에서 남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여성 속옷 가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역발상을 하니까 너무 편하게 와서 사보는 거예요. 마네킹에 입혀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들어가서 입어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매출이 40~50%가 신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항상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역지사지라는 거 짓지만은 이런 데서 역발상도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인생의 꿈을 향해 가는데 실천 항목들이 저는 이렇게 세워봤어요. 책을 많이 읽어라. 근데 무조건 독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꿈에 대한 관련된 전문 지식을 분명히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꿈에 관해서 무한한 지식 욕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멘토는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고 또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성공한 사람들 모델을 삼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담을 주로 들어서 한 번 더 그 사람을 멘토의 방향으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꿈을 잊지 않도록 눈을 확신을 주는 대상을 만들어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건물의 빌딩의 소유주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가는데 10년은 걸리겠지만 내 목표로 삼는 빌딩을 가서 매일 가서 그 앞에서 한번 보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잊었는데 자기가 나 저 저택의 주인 될 거야 라고 하고 나서는 그 집에 가서 저건 내 집이야 내 집이야 라고 상상하면서 꿈을 잊지 않도록 중간에 흐지부지 꿈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 자신을 믿는 게 가장 또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해요.
자신에게 책망하는 하지 말고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늘 용기를 붙여주면은 아마 그것이 가장 최고의 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좀 전략도 정해보면 가능한 것부터 작은 실천이 시작의 반이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꿈의 최종 목표를 끊임없이 상상하고 목표에 대한 신념을 가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낸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낼 거야 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분명히 꿈의 목표를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을 짜지 않고 가는 길은 불빛 없이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오늘 2강을 마치고 제가 또 3강을 준비를 할 거예요. 저를 만나면은 또 제가 제 강의를 들려드릴 기회를 여러분 주셨으면 좋겠고 제 3강 내용에는 정말 전략을 정말 촘촘히 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 3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